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의 무건수행을 마치고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제가 한 달 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 많은 소녀가 3주 전이 됐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해서 잠수를 탔어요. 농담이고요. 3년 정도 했으면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지난 영상도 보고 저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의 이 3년은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과 좀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고밀도로 지낸 3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또 뭔가 성장을 많이 하게 됐었고 생각이 달라진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 수다는 3년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장르의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귀에 피 좀 흘리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왔는데 취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취향이라는 말이 진짜 되게 멋있잖아요. 취향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 고상하고 낭만적인 느낌이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면 뭐 취향 뭐 이런 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취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향에 대한 고민은 나름 조금 고차원의 그리고 좀 부유한 고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나운서 할 때 생긴 버릇이 뭐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국어 사전을 찾아보는 거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국어에는 성조는 없지만 장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으려고 검색을 하던 버릇인데 가끔 되게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 뜻을 발견할 때 좀 의외의 재미를 느끼거든요. 근데 이 취향이라는 말도 그랬어요. 저는 취향이 입맛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알고 나니까 정말 이 말이 더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왜 제가 이렇게 취향을 찾아서 갈팡질팡 했는지 그 이유도 좀 알게 됐어요. 저라는 사람이 그리고 조금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완벽주의가 있고 그리고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시키면 웬만치는 다 잘해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뾰족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수준 이상으로 그러니까 잘한다까지는 올라가는데 탁월하다까지는 잘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데 뚜렷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왜 어떤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딱 탁월해 보이지가 않을까? 왜 자기 색깔이 좀 없어 보일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그 후자가 저 같은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 취향의 부재예요. 근데 모든 걸 웬만큼 다 괜찮게 하는 사람이 왜 취향이 있기가 힘들지? 왜 취향이 없지? 이렇게 제가 지켜보니까 이런 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사람은 취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의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트렌드라든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결과값을 낼 수 있는 방향은 또 다른 방향일 수 있잖아요. 이걸 지금의 트렌드라고 할게요. 그럼 이 지금의 트렌드와 나의 마음의 방향이 맞았을 때 이때는 거의 성과를 뭐 완벽하게 낼 수가 있겠죠. 저는 이때가 운이 맞아 떨어지는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이 맞아 떨어지는 때는 인생에 뭐 몇 번 오지 않는 기회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가 딱 들어맞지는 않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을 따라가요. 내 취향을 따라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과가 훌륭하지 않더라도 내 색깔이라는 결과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트렌드에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어느 단계까지는 성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막 활발한 시장이니까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보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한다까지는 갈 수 있지만 탁월한다 수준이 가려면은 여기에는 어떤 나의 무언가, 그러니까 한 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기에는 내 마음의 방향이 이쪽이 아닌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냥 몸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계속 현타가 오고 그리고 쉽게 번아웃에 빠지고 뭔가 갈팡질팡 마음의 사춘기가 끝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2년 3년 동안 정말 길고 긴 마음의 사춘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말 많은 소녀 시작하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춘기와 변덕의 기록이에요. 말 많은 소녀가. 그랬던 이유를 제가 되짚어 보면은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 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었고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뭐 작은 회사였지만 대표로서 내가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또 일을 시켜놓으면 잘해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는 가지만 사실 저는 제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면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찔끔찔끔 에너지를 이쪽으로 보내면서 자꾸 딴 길로 새고 사이드 잡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두 갈래로 진정성이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방향, 그러니까 취향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두 갈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향이란 말을 검색을 하다가 약간 사춘기의 답을 알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향이 있으려면 최소한 있어 보이려면은 확고해야 돼요. 내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트렌드보다는 그냥 내 속도에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춰서 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사람인지 그걸 일단 먼저 정해야 되더라고요. 패셔니스타가 될 것인가 개성 강한 예술가가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 이미지화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취향을 좀 뚜렷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연히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너무 간접 경험이 많아요. 간접 경험도 많고 토막 경험도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웨스 앤더슨의 영화 요약을 10편을 봤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영화를 완전히 감상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주요 스토리와 뭐 주요 특징과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랑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감상하는 거는 완전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카드 뉴스로 어떤 책의 하이라이트 글만 봐요. 그거랑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막 경험을 하면 내가 진짜 이걸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 2024에도 나오잖아요. 분초 사회라고. 그래서 분초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보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 그러니까 즉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콘텐츠를 풀타임으로 봤을 때 그게 결과가 별로면 내가 시간을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버렸다. 뭐 돈을 버렸다. 약간 이거랑 비슷하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투자한 시간에 대한 실패가 두려워서 우리가 전체 경험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잘 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핵심을 파악하기에는 토막 경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향을 기르는 데는 저는 반드시 전체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간접 경험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되게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냥 진짜로 내가 몸만 안 가는 거지. 그냥 비행기 타는 거부터 뭐 내리는 거부터 세계 여행 다 같이 떠나서 경험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내가 비싸서 가보지 못하는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어떻게 먹고 어떤 메뉴 있고 어떤 맛인지 느낄 수 있고 근데 그 콘텐츠는 아무리 날 것 같이 보여도 날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되고 각색되고 편집된 것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온전히 누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통해서 어떤 필터를 통해서 한 간접 경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하면 그거 역시도 취향이 좀 확실해질 수가 없다 생각해요. 그걸로 생긴 취향은 진짜 내 취향이라고 보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직접 누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취향을 찾기가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취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옷장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옷일 거예요. 저도 맨날 옷을 사면 엄마가 너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옷만 사고 똑같은 색깔만 사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만큼 완전 취향 소나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결같은 자기의 색깔이 있을 거예요. 옷뿐만이 아니에요. 먹는 음식도 그렇고 가는 장소도 그렇고 듣는 음악도 그렇고 하다못해 핀터레스트에서 수집하는 사진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내가 팔로우하는 계정들만 봐도 내 취향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취향에서 나는 어떤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발견하는 것도 취향을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취향을 찾고 또 지켜나가고 넓히는 데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아웃풋을 내는 것인 것 같아요. 인풋만 있으면 거기에서 더 깊어지거나 넓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걸 봐도 그게 내 심장과 내 뇌를 거쳐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없으면 그건 저 완전히 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영화를 보고 나와서 내가 이 영화를 봤나 안 봤나 기억이 안 나는 게 되게 많아요. 책을 읽고 나서 저 책 집에 표지가 있어서 본 것 같긴 한데 내가 저걸 읽었나 안 읽었나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같이 본 사람이랑 그거를 막 토론을 했다. 그러면 그 토론의 기억과 함께 그 영화 내용, 그 뭐 배우들 연기, 그때의 뭐 날씨, 공기 막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선명하게 다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책도 내가 그 책에 대해서 독서 노트를 썼다든가 아니면 사람들과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든가 하면은 그 책은 정말 선명하게 기억나고 거기에서 어쨌든 한 줄이 남습니다. 책 해봤자 뭐 15,000원, 20,000원 아래인 거 거기에서 뭘 얼마나 막 얻겠어요. 저는 거기에서 한 줄만 딱 내 마음에 꽂히는 걸 얻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줄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는 연습 그런 걸 많이 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니까 확실히 독서의 어떤 깊이 자체가 좀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재밌는 게 뭘 하냐면 제가 되게 시간을 많이 쓰는데 뭔가 소모적이라고 생각했던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드라마 보는 시간이에요. 특히 이제 저는 미드를 많이 보고 근데 미드가 이제 시리즈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한 시리즈에 에피소드 10개씩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게 뭐 한 5시즌만 봐도 이게 몇이야, 막 50시간씩 그 드라마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내용 파악하려고 한 번 보고 그리고 기억 잘 안 나니까 한 번 더 보고 뭔가 시나리오 어떻게 썼나 이런 거 대사 같은 거 위주로 또 한 번 더 보고 카메라 막 무빙 이런 것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이렇게 약간 이입을 해가지고 보느라고 몇 번을 더 보거든요. 그 이게 벌써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뭘 하냐면은 그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은 그 드라마 주인공한테 편지를 써요. 나랑 되게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제 일방적으로 내가 본 거긴 하지만 그 사람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면은 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오락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느낀 것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드라마 보면서 버릴 시간이니까 그거 그냥 이렇게 기록이라도 남기자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글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내는 걸 전 진짜 진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웃풋 내기가 쉽지 않으면 여러분들 커뮤니티, 모임 이런 데 가입하세요. 그럼 거기 가면 나랑 결이 비슷하고 나랑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그들의 이야기에서 뭔가 조금 더 영감을 얻게 되고 나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거기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뭐 나누고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기록 모임 이름이 서록서록이거든요. 서영의 기록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책을 보관하는 괴짝이라는 뜻도 있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또 이것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그런 뜻들이 있었는데 약간 또 이렇게 자기검열 심한 사람들은 이런 또 자기 비하및 겸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말같이 느껴지는데 그 서록이 마음에 딱 담겼어요. 그래서 서록서록이라는 커뮤니티를 이렇게 제가 만들게 된 건데요. 그 기록 모임을 보면서도 비슷한 취향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막 서로 다이어리 자랑도 하고 팬 추천도 하고 그날 기록에 대해서 막 피드백도 주고 줌 모임에서 또 자기 이야기도 하고 그냥 그런 상황들이 전 너무 다 예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커뮤니티 일원이잖아요. 저도 그렇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렇게 글 잘 쓰고 이렇게 꾸준한 사람들이 나와 결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꼭 저희 서로서로 오시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나랑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은 또 내가 이렇게 아웃풋을 편하게 낼 수 있는 장이 펼쳐지니까 그런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어떤 모임에 내가 속해 있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내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수단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취향이 좋은 사람과 안 좋아지는 사람의 또 되게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취향이 좋은 사람은 자기 취향을 믿어요. 근데 좀 취향이 흐릿한 사람은 자기 취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취향을 신뢰하지 않으면 남의 걸 따라하게 되고 혹은 자기의 아웃풋을 드러내길 되게 겁내하게 돼요.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저는 그 말을 정말 믿습니다. 남들과 비슷한 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언제든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가장 나다운 걸 해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취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슷비슷한 취향, 대중적인 취향을 가진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뭔지 모르고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좀 멋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취향도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자기 취향을 좋아하면 나도 약간 따라가게 돼요.
그냥 이거 좋은 거였는데 내가 진가를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는데 누구의 취향이 좋고 누구의 취향이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취향에 확신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드러내 보세요.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고 그리고 내가 찾은 그 나의 취향에 대해서 아웃풋도 남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취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반짝반짝하는 빛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 누구 거를 뭐 베끼고 뭐 누구를 따라하고 그런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역시 취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취향, 좋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저는 뭔가 외모가 막 뛰어나거나 부자이거나 그렇지 않아도 남들을 끌어들이는, 남들을 매료시키는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취향을 확실히 알면 효율적이에요. 돈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무언가를 할 때 실패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왜냐?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매력적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자요.